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한 번 더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21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투심이 악화가 된 거죠. 자, 7월 2일. 7월 2일에 뭐가 있습니까? FDA 미팅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FDA 미팅에서 나쁜 말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12 발행에 대한 신뢰성 악화죠. 그죠? 신뢰성 악화. 자금 조달 안 하겠다 했는데 자금 조달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7월 2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원래 같았으면 7월 2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신뢰가 꺾인 거다. 전환사채 330억 발행 자체는 절대 악재가 아니에요. 표면이자율이 1%였는데 어떻게 악재입니까? 지금 금리가 4%인데. 그쵸? 그리고 330억이면은 우대금리 해줘서 4% 5%는 더 5%가 뭐야?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전환사채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1%의 이자를 받겠다? 주식으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이 FDA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사라졌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악재로 다가오는 건데 일단은 일단 중요한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투매 물량.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왜? 투매 물량이 왜 나오냐? 지금도 저점인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 싫은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하세요. 싫은 소리.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요. 왠지 알아요? 왜? 그럼 결과 주가가 빠진다는 거. 내가 들고 있는데 왜 싫은 소리 하냐? 좋은 소리 해줘야지. 좋은 소리 해주면 뭐 합니까? 주가 빠지는데. 100번, 1000번, 100번, 만번, 1000번 좋은 얘기 해줘봤자 주가가 빠지면 뭐요?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HLB가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왜냐면은 60일 이평 저항을 맞고 5일선, 11선, 21선까지 내려가는 역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역배열에서 단기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이 57,000원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박스를 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돼요. 아니, 장난하냐? 어떻게 더 빠져 여기서? 빠질 리가 없지. 빠질 리가 있죠. 왜냐면은 HLB는 원래 박스권으로 많이 움직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제가 그때 추세 한번 보여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5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추세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다? 꺾였어요. 추세가 꺾였고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물타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을 좀 살짝 봤을 때 프로그램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0억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긴 해요. 이때에 비해서.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어떻게든 찍어 누르겠다라는 좀 의미가 좀 강하고, 그다음 우리가 또 공매도 창구인 신한증권, 삼성증권, 그다음 삼성증권, 신한증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물량을 좀 돌려 가면서 자전거리로 주가를 누르고 있죠. 자, 이 주가를 누르는 게 결과적으로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7월 2일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안 좋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1100억에 뭐요? 1100억에 프로그램 매도를 때린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 7월 2일에 왜 외국인들이 도대체 안 좋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330억 발행했다. 여기 운영자금이었잖아요. 그죠? 운영자금. 이걸 좀 보았을 때 얘네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데 330억 운영자금을 조달해? 아, 이거 7월 2일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나 보다. 그러면 이거 지금 눌러도 공매도 싸게 상환할 수 있겠다. 누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까지 추측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가지죠. HLB 올라갔을 때 대응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도 몇 타점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이 깨지면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7월 2일에 정말 좋은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 얘기 듣자마자 뒤로 돌아 나가시겠죠. 근데 정확하게 좀 들으셔야지 맨날 간다만 들으면 뭐 합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타 정도 딱 한 번 됩니다. 7월 2일 전에. 요거 한 방 만약에 반등 나올 수 있으면은 이때 일단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선생님 7월 2일에 좋은 얘기 나오면서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돌파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면만 생각을 하냐고요. 부정적인 면을 생각을 1도 안 한다. 신기한 게.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듣고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싫은 얘기 안 듣는다. 자, 여기서 2분의 1 그렇게 팔라고 했다가 안 파신 분들 물렸죠. 그쵸? 물렸다가 여기서 여러분 물 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했죠. 기다리자고 했어요.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30% 40%. 그쵸? 저한테 한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야, 너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 말 안 들어가지고 너 말 안 들어서 물 타서 평단 8만원 9만원까지 낮췄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때 안 들어서 물려놓고 이번에 또 안 들어서 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적 올라갔으니까 조심하라는 사람을 비꼬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제가 단기적으로 5월 31일에 대한 이러한 이벤트 뭐였어요? 5월 31일 EIR 결과가 공개될 것이다. 5월 31일에. 그럼 어떻게? 주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왜? 어차피 기대감으로 주가 장기적으로 띄우는 거다. 조정 나왔죠. 이 구간에서 해볼만 하다. 올랐죠. 해볼만 하다. 올랐죠. 조심해야 된다. 빠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2일 이후에 별다른 내용 없으면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전환사채 납입일이 언제입니까? 7월 16일이요. 7월 16일. 그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전환사채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지금 전환사채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잡아줄 수는 있으나 그게 박스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330억을 빌릴 때 전환사채 주당 얼마요? 65,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62,000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원래 할인율 10%를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7월 16일에 납입을 하려고 해. 그죠? 7월 16일에 납입을 하려고 그래. 납입 밑에 있죠. 자, 7월 16일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6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납입을 하고 싶겠습니까? 납입하고 싶겠어요? 지금 주가가 6만 원인데 내가 주당 6만 5천 원에 가지고 와야 돼. 납입하고 싶을 거예요? 납입하기 싫겠죠. 그쵸? 납입하기 싫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환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6만 10% 5만 4천 원에. 근데 이렇게 되면 HLB 입장에서도 600억 빌려준 애들의 단가가 좀 있는데 요것도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좀 눈치가 보이겠죠. 자, 600억 단가를 빌려준 애들의 얼마인지 봅시다. 얘네 단가가 660억 발행했고 얘네들의 단가는 79,000원이에요. 그죠? 꽤 비싼 단가다. 그리고 최저 조정가액도 있을 거예요.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에요. 그쵸? 불편할 거예요. 빌려준 애들이 600억 빌려준 애들이 불편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전환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 해줄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선생님 근데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주가가 여기 밑으로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네요. 사채권자들은 55,000원이 최저 조정가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풀매수하면 되겠네요. 사채 최저 가액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내년 되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년 3월이 됐을 때 만약에 주가가 5만원 근처다 라고 하잖아요. 최저 조정 가격이 55,000원이잖아요. 그럼 요거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시 600억을 회사에서 갚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발행해요. 어떻게? 45,000원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 애들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 사채권자들의 어떻게 입맛에 맞게끔 대우를 해줍니다. 아, 선생님 그런 회사 아니에요. HLB는 정말 좋은 회사고 사채권자들도 회사가 좋아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채권자는요, 돈을 쫓는 애들입니다. 회사의 기업 밸류 가치 크게 안 따져요. 내 돈만 잘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좋으면은 금융권, 그죠? 기타 법인, 펀드 조성, 투신 여기서 돈을 땡겨와야지. 왜 도대체 기타 법인, 왜 도대체 사채권자 대부들한테 돈을 빌려옵니까? 얘네들은 돈을 추구한 애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하기 나름이에요. 사채권자 애들을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은 정말 회사에 좋은 호재가 있어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호재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애들은 어떻게 해서도 이득을 취할 거다. 그럼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다시 HLB에서 갚아주고 다시 돈을 빌리겠죠. HLB 쪽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HLB 주식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려줬을 때 욕심내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HLB 주식은 올려줬을 때 욕심내면 안 되고 올려줬을 때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분할 매도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거의 완벽하게 다 대응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HLB 남겨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타점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도대체 매도해야 되는지 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매도해야 된다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FDA 승인이 아니죠. 미팅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거다. 매도하자. 분할로. 맞죠? 분할로 매도하자.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승인 전에 FDA 5월 승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온라인 상태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2분의 1 매도하자. 그쵸? 5월 31일 자, EIR 나온다. 근데 요거 기대감으로 올라가니 단기적으로 64,000원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 오버슈팅이 살짝 나올 수 있으나 근데 67,000원까지 올라갔다 쭉 빠졌습니다. 그죠? 단기적인 흐름에서 단기 대응해라. 그쵸? 또 밀렸죠. 기대감 깨지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7월 2일에 대한 미팅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단기적으로 꺼졌어요. 그러면 7월 이후로 FDA 미팅 이후에 HLB 쪽에서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 플레이를 또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에서 저는 내년 있잖아요. 내년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를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박스권을 그릴 것 같습니다. 박스권 우상향하는 박스권이 제일 좋겠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인데 요런 식의 박스권을 다시 밑에서 그릴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 H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구간 어떻게 매도를 좀 해야 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9201 6329로 H라고 한 글자 꼭 남겨주셔서 대응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요?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이 아무 데서나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평단이? 많이 망가졌죠. 아니 나는 45,000원 최저점에 잘 물탔어. 나는 5만원 구간에 최저점에 잘 물탔어. 나는 이 구간 57,000원 잘 물탔어. 괜찮아. 아직도 물타고 나서 수익 중이야. 물타고 나서 주가 올라갔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탄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멘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탄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하실 건가요? 절대 손절 안 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비중만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타는 건 뭐예요? 신중하게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 물 타는 건 신중하게. 물 타는 건 신중하게. 그쵸? 지금 구간 그래요. 별로 안 빠졌어요. 사실 고점 대비. 그쵸?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희망회로가 아니라 팩트만 두고 봤을 때 CRL 수령 후에 다시 한번 임상을 신청하고 다시 한번 FDA 승인 신청까지 보완자료 요청할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그럼 거의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 사채가 내년에 1,000억이 나오고 내년에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을 털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처럼? 얘네들이 잘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잘 하는
그죠? 잘하는 이런 짓 마냥 뭐 하는 거예요? 눌러놓고 밑에서 그냥 박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똑같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올려다 놓고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박스를 치면 너무나 좋겠고, 좀 안 좋은 경우에 눌러서 밑에서 박스를 친다라는 거죠. 또 다시 한번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기회비용 중요해요. HLB 4년 들고 있는 분들 짜증나 죽을 것 같죠, 그죠? 7월 2일 긴장되고, 그쵸? 내가 왜 힘들까요? 내가 왜 7월 2일을 기다리면서 힘들까요? 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이요. HLB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승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에 대한 부분은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10만 원대, 11만 원대, 12만 원대 여러분들 누누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긴장되고 힘들고 지치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뭐라 그랬어요? 비중이 크다. 내가 신경 쓰일 만한 돈이 들어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HLB 들고 있는 분들 중에 신경 쓰이고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여러분들의 자산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 있음에 100%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으시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H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위에 번호로 H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고, 비중 조절에 대한 좀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 조절이라는 게 계속해서 주식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자, HLB가 최근에 M&A 안 한 지 오래됐죠. 그렇죠? M&A.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M&A 관련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이거를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HLB 제약이 이 장기 주사형 치료제, 그죠? 비만 치료제, 요거 좀 개발 중인데, 결과적으로 제약 쪽에서 M&A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나진 쪽에서 M&A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M&A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괜찮은 놈 하나 좀 뽑아왔거든요. 누누이 말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지금도 많이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제가 히든 종목이니까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HLB 쪽에서 민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HLB가 M&A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무가 괜찮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아마 알아보고 시총이 낮은 애들을 보고 있을 거다. 결과적으로 HLB가 M&A 하면 6연상 가죠. 주가를 뻥튀기 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자, 이 바이오 관련주가 뭐냐면요, 제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뭐냐면은,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